제가 이 영상은 인큐베이터 업자나 인큐베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생산된 난초,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거쳐서 했었으면 좋겠다. 젖은 떼고 나서 이유식 할 때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내 하나의 당부와 부탁입니다. 나는 인큐베이터를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생산된 난초를 인큐베이터에서 생산했다고 하지 않고 마치 자연산 금방 낚아는 고기처럼 속여서 파는 사람을 나쁘다 그랬지, 인큐베이터를 내가 욕한 적이 없습니다. 일자리 그 이상의 즐거움 나한테 그 TV 이대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난초계가 가장 오늘 힘들게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 인큐베이터를 한 난초 왜 잘 죽는가. 그분들은 이 반칙인 줄 몰라요. 기술 영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형을 할 때 미용이냐 아니면 의료 행위이냐,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 용처와 또 용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인큐베이터 마찬가지죠. 저도 합니다. 저는 언제 하느냐, 병에 걸려서 세포 분열할 수 있는 저온으로 온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난초를 가지고 한겨울에 좀 따뜻해야지 이게 난초가 병들었던 게 고쳐지는데 그때는 사용하죠. 우리가 중환자실에 환자가 누워있는데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난초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두 번째, 생산물의 촉성 내지는 속성으로 단기간 내에 많은 난초를 생산해서 고소득을 노리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에서 발현된 인큐베이터가 있죠. 첫 번째 인큐베이터는 치료용이고, 두 번째 인큐베이터는 속도 위반을 시켜서 고부가 돈을 좀 더 수월하게 많이 벌려고 하는 입장에 의해서 도입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아니 이대발 씨, 아니 왜 당신은 그 다니면서 인큐베이터가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으니까 인큐베이터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인큐베이터를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생산된 난초를 인큐베이터에서 생산했다고 하지 않고 마치 자연산 금방 낚아는 고기처럼 속여서 파는 사람을 나쁘다 그랬지, 인큐베이터를 내가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께서 하나하나 제 얘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로 그렇게 팝니까?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는 인큐베이터 기계만 만들어 팔았고 그 인큐베이터 기계에서 생산된 생산물 밖에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길러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드 트레이닝, 이 단어는 인큐베이터 등의 속성을 통해서 생산된 난초가 밖에 나가서 온전하게 적응해서 농가로 공급되었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 범위만큼 당화, 녹화, 잎뿌리는 더 녹색이 생기게끔, 엽록체가 더 좋아지게끔, 그리고 뿌리에는 당, 결당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친 후에 트레이닝, 순화 적응,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판매하는 걸 봐도 하드닝이라고 부릅니다. 하드 트레이닝 약자죠. 하드닝을 하고 파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막 팔아버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팔지요. 그러니까 그 인큐베이터 만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난초가 많이 죽을 텐데, 탈이 날 텐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탈 나지 않습니까? 탈 나지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저희가 큰 오해를 했구나.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드 트레이닝을 왜 하지 않을까요? 생산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안 할까요? 예, 생산하시는 분들 다 알죠? 그 생산 정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업자들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업자들은 하드 트레이닝을 거치든 안 거치든 가격만 사면 좋아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 긴 기간 동안 체재 비용, 로스 비용,
그리고 당화시키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 또 면적을 차지하죠. 이래서 사실은 생산 원가가 정상적으로 길러낸 것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처럼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드문드문 335 야간에 밤에 찾아와서 뭐 달라고 하면 하드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은 난초,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기 사겠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유출돼서 그게 시장으로 나왔어. 우리 일반인들이 특히 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또 사게 되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샀던 난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비참하죠. 제가 이 영상은 인큐베이터 업자나 인큐베이터를 생산한 사람을 욕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생산된 난초,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거쳐서 했었으면 좋겠다. 젖은 떼고 나서 이유식 할 때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내 하나의 당부와 부탁입니다. 제발 좀 살 정도 만들어서 좀 파시라고. 또 인큐베이터 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어떻게 납니까? 고백하면 되잖아요. 고백 왜 안 합니까? 고백하면 안 사니까. 왜 안 삽니까? 잘 죽으니까. 잘 죽는 난초 팔면 됩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큐베이터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양심에 손을 한번 얹어놓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큐베이터의 속성이 다 무엇입니까? 여름에 잘 클 때, 밖에 상온이 놔둬도 잘 클 때는 하지 않죠. 그거 다 언제 합니까? 겨울에, 추울 때. 겨울에 부를 때서 하죠. 베트남, 캄보디아처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벼가 몇 모작 합니까? 2모작, 3모작 하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1년에 해가 정해진 만큼 뜨죠. 그 해가 떠 있는 그 시간 내에 난초는 무엇을 하면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난초 하나가 광합성 양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광합성으로, 광합성 양인 광합성으로 무엇을 합니까? 사용하고 남는 순광합성치를 만들어서 그 순광합성 양으로 촉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병과 싸우고 병에 걸렸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않는데 여러분 1년에 2번 정도 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은 한 번 농사 짓는 것 같은데 난초는 2번 생산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잉여된 산물인 포도당 절반으로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3모작을 하게 되면 3개로 나누어야 되죠. 우리 난초 광합성, 엽록체 밀도와 컨디션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정해지는 만큼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 난초의 3대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탄수화물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질이고 세 번째 단백질 아닙니까? 이게 3등분, 4등분, 2등분으로 나누어지니 어떻게 난초가 안 죽고 잘 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화 또 녹화를 시켜서 하드닝 안전하게 그걸 알만한 분들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소비자들이 돌아가죠. 그 소비자들 입맛이 떨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인큐베이터 하시는 업자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대신에 우리는 헐케 안 팔아.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형님도 그러면 인큐베이터 했는 거라고 내가 주면 살라요. 내가 만들어 가면 안 사잖아. 내가 저만 이렇게 나는 안 산다 하대. 그리고 형도 사야 돼. 헐케 주는데 왜 안 사는 거니까 잘 죽기 때문에 안 산다며. 인큐베이터에서 파는 사람이 잘 죽는다고 안 사는데 그걸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안 재우면 마디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다 가려내니까 그분들이 겨울에 잠을 또 재우더라고요. 뭐 며칠 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디가 생겨요. 그런데 이 겨울에 잠을 재우면 각성기라고 해서 멈췄다 다시 가려면 연비가 기름이 많이 들어요. 연비 기름 소모가 영양분 소모가 그렇다 보니 옳게 하지 않고 설정합니다. 설정하면 이 마디가 경화가 정확히 안 됩니다. 우리 나무로 치면 나이테가 바로 난초 뿌리의 마디인데 그 마디가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참치 잡으면 결이 쳐 삶으면처럼 그런데 이 잘 안 일어나죠.
그걸로 또 가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찹게 해서 확실하게 또 마디를 만들더군요. 자,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콜롬보 이대발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뿌리 잘라서 결당치, 전부 밀도를 가지고 인큐베이터 했다 안 했다 또 구별하는 검경법을 제가 또 개발했죠. 자, 우리 인큐베이터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고 난게 망해도 그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는 이상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끝까지 제가 디펜스를 하겠습니다. 반가온, 또 온가온, 또 통가온이라는 이 또 신조어가 생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보니 반가온은 저기 남쪽에 따뜻한 지역에 남향의 베란다를 가지고 있는 난실이 아파트 베란다가 자동적으로 좀 뜨뜻하겠죠. 뭐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훨씬 덥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저 서귀포 쪽으로 하면 좀 따뜻하죠. 그런 곳에 남향에 있는 베란다 낮에 온도 높죠. 야간도 좀 높죠. 그 살짝 자연적으로 조금 기온이 높거나 또 야간에 조금 온도를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약간 가온을 해서 확 키운다기보다는 조금 미세하게 자동차로 치면 4단, 5단 기아를 넣는 게 아니고 2단, 3단 기아 정도 넣는 상태로 조금 빨리 성장을 시켜서 여름나절에 다 키우고 촉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걸 반가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또한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제가 방송 때 업어서 나오는 난초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름에 촉이 나오는 게 있죠. 세력이 많이 받으면. 그것은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뿌리 숫자가 적죠. 그리고 지 스스로가 만드는 의미도 광합성을 하고 자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덜합니다. 그런데 원바이로 가는 게 짧은 기간 내에 길어지면 하루에가 24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반나절이죠. 하루의 절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연히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통가온, 또 온가온. 통가온은 난실 전체를 아예 우리가 목욕탕의 사우나처럼 한다는 것이죠. 온가온, 반통을 했습니다. 온가온은 아예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칩을 지어놓고 구조물을 그 속에서 식물 공장처럼 아파트형 식물 공장처럼 불을 떼고 온도를 높이고 LED 램프를 하고 자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것 또한 저장약물 상태가 좋지 않겠죠. 이렇다 보니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난초 잘 죽죠. 자 끝으로 그렇다면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난초 어떻게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첫째가 잎이 많이 쓰게 됩니다. 원래 고유의 품종이 눕고 쓰고 하는 평균적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명 정상적으로 저희 집에서 기르면 잎이 이렇게 누워요. 우리 천종 눕습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를 하게 되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머리 위에서 조도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웃자란다. 이 웃자라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프고 문제인데 저장약물 수치까지 없으니 난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병만 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점 하나 찍히면 끝나버립니다. 점 하나 찍히면 이파리가 방어수단이 없어요. 다다다다다닥 찍혀가지고 이파리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자 잎이 조금 얇고 좀 들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잎이 조금 진한 청색을 띱니다. 여러분 조금 어두운 곳에서 길러다 보니 그렇겠죠. 그리고 세 번째 뿌리를 보면 뿌리가 저희들 농장처럼 햇볕을 많이 보고 건강하게 길렀는 뿌리들은 회백색으로 두텁게 사포로 문질러도 뿌리가 안 상할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되는데 인큐베이터는 크게 안 돼요. 얇습니다. 허벌허벌합니다. 우리가 바람 드는 무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보시고
그리고 잎벌이 형태, 가격이 특별히 좀 싸게 나왔다. 또 잎하고 뿌리하고에 비해서 벌브가 너무 작다라는, 벌브도 좀 적죠. 인큐베이터 하게 되면. 왜냐하면요, 저장량분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벌브가 좀 작은 것들, 이렇게 해서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고 가장 통증을 많이 초래했고 누군가는 언급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인큐베이터, 제가 수위 조절, 볼륨 조절하라고 애먹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저녁 때 칼 들고 또 찾아올까 봐.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좀 겁이 나는군요. 제가 그래서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인큐베이터 생산업자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뭐 드리고자 했던 거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얘기하죠. 중간에 갖다 나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 뿐이죠. 두 번째, 하드 트레이닝을 좀 하든지 아니면 그 난초를 사게 될 분들에게 하드 트레이닝을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매뉴얼 북을 하나 만들어서 줘서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가져가면 죽이지 않죠. 그리고 또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게 대충 감을 잡으면서도 사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큐베이터도 이렇게 보면 드문드문 또 살아나거든요. 또 두 쪽짜리, 세 쪽짜리로 나오면 또 제법 또 잘 살아요. 물론 당화 처리가 안 돼서 한쪽 나누면 대박 문제가 오지만 뭐 그런 대로 또 키우는 사람들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인큐베이터가 조금 나쁘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그럭저럭 값만 헐타면 일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에게 선량한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자기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신다면 인큐베이터 등등 또 나쁜 물건 등등 불량품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가,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건절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삼정과 저와 저희 유튜버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곳에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